안녕하세요. 나지막이 읽는 밤입니다. 오늘은 아일랜드의 잔잔하면서도 기묘한 단편, 경쟁하는 몽상가들을 준비해왔어요. 한 폐허가 된 수도원에서 가난과 절망을 견디던 샤머스는 어느 날 밤, 꿈결처럼 들려온 한 목소리에 이끌려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믿기 어려운 예언을 쫓아 향한 런던, 그리고 그 여정에 끝에서 마주하게 되는 뜻밖의 인물과 운명. 같은 꿈을 바라보지만 서로 다른 마음으로 움직이는 두 남자의 이야기. 지금 시작해볼게요. 샤머스 댐프시는 아직 젊었지만 늙고 병든 아버지를 묻고 난 뒤에는 한없이 조용하고 무겁게 걸음을 옮기며 가난한 집으로 돌아왔다. 저문은 햇빛은 붉은 구름의 틈을 뚫고 찬란하게 번졌고 둥지 가까운 가지에 앉은 개똥집박이는 하루의 마지막 노래를 들려주고 있었다. 아직 덜 익었지만 풍성한 곡식들은 미래의 풍요를 약속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샤머스의 마음에는 어떤 빛도 닿지 않았다. 마음속에서 노래와 기쁨을 받아줄 줄은 이미 끊어졌고 초록빛 밀밭의 부드러운 물결도 윤기나는 보리밭도 더 이상 위로가 되지 못했다. 그는 가난했고 가진 돈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다. 책임만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과거와 현재의 고통에 지쳐 있었으며 앞날에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의 장례는 이웃들이 낡은 장갑을 돌려 한 사람당 한 푼, 반 푼씩 모아 겨우 치러낸 것이었다. 그가 집이라고 부르는 허름한 오두막 안에는 아내가 어린 두 아이의 배고픈 울음소리를 들으며 세 번째 아이를 낳을 날만 기다린 채 집단 위에 누워 있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와 자신에게 닥쳤던 집안의 배신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편안하고 존경받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샤머스를 더욱 쓰라리게 했다. 그는 아주 어린 시절을 어렴풋이 기억했다. 넓은 집에서 부모와 함께 지내며 먹고 자고 입는 것이 부족함 없었고 주변에는 하인과 일꾼들이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무례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들이닥쳐 아버지와 하인들 그리고 일꾼들까지 모두 내쫓았다. 당시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그날 이후 그들은 작은 초가집으로 내몰렸다. 샤머스가 성인이 된 뒤 아버지에게서 듣게 된 이야기는 이러한 기억들을 설명해 주었다. 샤머스의 할아버지는 넓은 농장을 가진 부유한 농부였고 그의 땅을 두 형에게 나눠주었다. 샤머스의 아버지는 성직자가 되도록 외국에 보내졌고 공부를 마치는 동안 넉넉한 지원을 받았다. 젊은 그는 서품을 앞두고 고향을 찾았다. 여러 집안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다른 교파의 작은 지주집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녀에게는 스스로 가진 재산이 있었다. 그는 성직자의 길을 버리고 그녀와 사랑에 빠져 비밀리에 결혼했다. 이 일로 그는 친가의 완전한 미움을 샀다. 하지만 그녀의 오빠는 두 사람을 따뜻하게 받아주었고 둘은 안정된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샤머스가 6살이 될 때까지의 시간은 행복 자체였다. 그러나 그녀의 오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집안의 다른 형제가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 그는 더블린에서 변호사 일을 하다 실패한 사람이었고 성품도 거칠고 야박했다. 그는 동생의 결혼을 탐탁지 않게 여겼고 두 사람과의 만남조차 거부했다. 그 냉대는 그녀에게 큰 충격이 되었고 그녀는 조상 끝에 아이를 잃고 산후합병증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그 남자는 오히려 이 일을 기회로 여겼다. 그녀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과 결혼식이 가톨릭 사제에 의해 비밀리에 치러져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그녀의 모든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 재산은 그동안 샤머스의 부모가 의지해 살아온 전부였다. 그는 그 즉시 샤머스의 아버지와 어린 샤머스를 집에서 내쫓았다. 그 뒤로 두 사람은 남의 허름한 오두막에 얹혀 살며 아버지가 들이를 하며 어렵게 살아갔다. 샤머스는 자라면서 아버지를 도왔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자 작은 땅을 빌려 농사를 지으며 근근히 살아갔다. 그러다 결혼까지 했지만 늘어나는 식구에 비해 수입은 턱없이 부족했다. 집주인과 11조 관리인의 독촉은 끝이 없었고 결혼 3년 만에 그는 결국 농지와 집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다. 아버지는 병석에 있었고 아내는 셋째 아이를 품고 있었다. 샤머스는 폐허가 된 오래된 수도원을 바라보다가 그곳 안쪽에 임시로 집을 마련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부러진 벽에 기대어 나무와 풀을 엮어 비바람을 막을 작은 집을 지었고 아내와 두 아이 그리고 아버지를 그곳으로 옮겼다.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그날 장례를 마치고 샤머스는 그 허물어진 수도원 속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아내와 아이들은 곧 깊이 잠들었지만 샤머스는 밤늦도록 잠들지 못했다. 배고픔조차 의식하지 못할 만큼 지쳐 있었고 눈은 감겼지만 마음은 온통 뒤엉켜 있었다. 그가 누운 자리에서는 오두막 앞이 훤히 트여 있어 폐허가 된 수도원에 곳곳이 보였다. 한참을 생각에 잠겨있던 샤머스는 고요함과 달빛, 무너진 벽 사이의 그림자가 묘하게 얽힌 풍경에 점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이나 밤새 날아다니는 작은 새의 그림자가 눈앞을 스치면 그는 그것이 혹시 이 폐허 속에 잠든 영혼들의 움직임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그러나 곧 그는 더 현실적인 두려움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깨어있는지 반쯤 꿈을 꾸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일이 벌어졌다. 달빛이 그의 난로로 쓰던 넓은 돌판 위로 또렷하게 떨어지면서 그 위에 한 남자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나이가 조금 든 듯했지만 늙어 보이지는 않았다. 그는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샤머스를 바라보고 있었다. 달빛을 받은 얼굴은 대리석처럼 창백했고 이마의 그림자 아래에 있는 눈은 형태가 분명하지 않았다. 그는 검은 모자를 썼고 흰색과 검은색이 섞인 느슨한 수도복을 입고 있었다. 샤머스가 근처 성당의 작은 방에서 본 오래된 성화 속 수도사의 모습과 똑같았다. 샤머스는 두려움보다도 놀라움에 휩싸여 그의 시선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 인물이 조용히 말했다. 샤머스 댐프시야, 런던 다리로 가거라. 그러면 부자가 될 것이다. 샤머스는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성스러운 분이시여,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 인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샤머스는 그가 서 있던 자리로 뛰어가려다가 남은 불씨를 밟고 넘어지며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 순간 그는 어쩌면 꿈에서 깨어 현실로 돌아온 것이 아닌지 모를 기묘한 감각을 느꼈다. 그날 밤 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런던 다리라는 말과 그 이상한 수도사의 모습만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는 아내에게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처럼 몸이 약한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는 오히려 공포만 줄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앞으로의 행동은 재차 나타날지 모를 그 인물의 다음 조언을 듣고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날 밤, 샤머스는 일부러 일찍 자리에 누웠고 혹시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기다리는 마음으로 잠들었다. 그리고
자정쯤 그 인물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다. 전날의 차분함 대신 약간의 꾸중이 담긴 표정이었다. 샤머스 댐프시야, 왜 아직도 런던 다리로 가지 않았느냐? 네 아내는 곧 가장 힘든 순간을 맞이하게 될 텐데 네가 얻어오게 될 그 도움을 왜 아직도 구하지 않는 것이냐? 기억해라. 이것은 두 번째 경고다. 샤머스는 당황하며 말했다. 오, 성스러운 분이시오. 제가 런던 다리에서 무엇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는 또다시 대답 없이 사라졌다. 그날도 샤머스는 이 긴 여정을 떠나는 것이 옳은가를 두고 온종일 고민했다. 돈 한 푼 없는 처지에서 아내가 곧 아이를 낳을 상황에서 런던까지 간다는 것은 세상 끝으로 떠나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이 경고가 세 번째까지 반복된다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그렇게 생각한 채 다시 잠들었다. 그날 밤도 그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한밤중쯤 그 익숙한 수도사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분노에 가까운 엄한 표정이었다. 샤머스 댐프시야, 아직도 런던 다리로 가지 않았다. 네 아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기억해라. 이것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 경고이다. 샤머스는 얼떨결에 소리를 질렀다. 이런 성스러운 분이시여. 잠시만 멈춰서서 그가 말을 마칠 틈도 없이 수도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 순간 샤머스는 실제로 아내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아내가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아내를 안심시키고 급히 아는 산파를 부르기 위해 오두막을 나섰다. 어두운 새벽, 그는 산파 노린의 집 창문을 두드리며 숨찬 목소리로 말했다. 샤머스는 숨을 몰아쉬며 창문을 두드렸다. 서둘러 주세요, 노린.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데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도 제 말을 전해주세요. 그는 말을 잇다가 잠시 멈추었고 입술을 깨물며 굳게 지팡이를 움켜쥐었다. 샤머스, 무슨 일인 거니? 노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새벽도 안 된 이 시간에 왜 눈물을 글썽이고 있는 거야? 샤머스는 목이 잠긴 채 말했다. 노린, 제 말을 전해주세요. 제가 마음 깊은 데서부터 아내에게 기도한다고 전해주세요.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속을 비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건강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곧 태어날 그 아이의 얼굴이 전해주신 두 아이보다 조금 더 희망을 담은 얼굴이길 바란다고 전해주세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마음에 그리며 지낼 거라고도요. 샤머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노린, 묻지 마세요. 다만 하나님께서 당신과 아내 그리고 아이들을 도와주시길, 제가 떠나는 동안 먹을 감자라도 부족하지 않게 챙겨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노린이 더 말하기도 전에 샤머스는 갑자기 몸을 돌려달리기 시작했다. 놀란 노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샤머스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 떠나라는 신호다. 돌아서서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발걸음이 멈출 것이다. 그러니 돌아보지 말자. 그는 런던으로 향하는 길을 정확히 아는 것도 아니었지만 무작정 해안선을 따라 걷고 또 걸었다. 걷다가 지치면 구걸했고 다시 걸었다. 마침 영국으로 향하는 상선의 선장이 그에게 일을 시키는 조건으로 브리스톨까지의 승선을 허락했다. 샤머스는 입에 들어가는 것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다시 걸었고
그렇게 해서 도착한 런던에서 그는 가장 먼저 런던 다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낯설고 거대한 도시의 혼잡함은 그를 어지럽게 했다. 사람들의 얼굴은 냉정했고 걸음은 빨랐고 소리는 거칠었다. 그 속에서 샤머스는 자신의 존재가 아주 작은 티끌만큼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사람들이 뿜어내는 시선과 밀쳐지는 어깨에 겁을 먹었고 무엇을 하러 이곳에 왔는지조차 잠시 잊을 만큼 정신이 흐려졌다. 그는 사람들 틈에서 빠져나와 허름한 곳을 찾아 들어갔고 그곳에서 자신이 떠나온 아내와 아이들을 떠올리며 흐느끼다 잠이 들었다. 그날 밤 그는 꿈도 꾸지 못했다. 새벽이 밝아오자 샤머스는 거의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다시 거리로 나왔다. 오늘은 단 한 푼이라도 구걸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여비를 마련하려 했던 것이다.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은 시간이라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보이는 몇몇 사람들은 샤머스처럼 궁핍해 보이거나 그의 사정을 들어줄 마음의 여유가 없어 보였다. 그는 눈길이 닿는 곳마다 걸었고 어느 순간 자신이 어제 온몸이 떨릴 만큼 두려웠던 런던 다리 쪽에 다다른 것을 알아챘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다. 가게 문은 거의 닫혀 있었고 아침을 밝히며 다리를 지나는 사람들도 어제처럼 많지 않았다. 샤머스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내가 이 다리에 왔으니 그래, 한번 끝까지 걸어보자. 혹시나 무언가 달라질지도 모르지. 그는 조심스럽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리를 걸었다. 다리 끝에 이르렀을 때 한 집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문을 바라보았다. 가게 주인으로 보이는 붉은 얼굴의 사내가 셔터를 열고 있었다. 그 사내는 샤머스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샤머스는 그 시선이 불편해 얼른 고개를 돌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를 뚫어지게 보는 거지? 내가 그렇게 이상하게 생겼나? 그는 다리를 건너갔다. 하지만 다시 돌아오자 그 사내는 여전히 문가에 서 있었고 이번에는 샤머스를 더욱 깊은 눈빛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샤머스는 중얼거렸다. 에이, 상관없다. 나도 이제 다리의 한가운데를 지나볼 테다. 그가 다리 중앙을 지나 다시 그 집 앞을 지나는데 사내가 이번에는 입을 열었다. 좋은 아침이요, 친구. 샤머스는 즉시 모자를 당겨 인사하며 말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르신. 이른 시간에 산책이군요? 아, 예. 좀 많이 일찍 나왔습니다. 잠깐 멈춰보시오. 샤머스는 멈추었다. 사내는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며 말했다. 당신 아일랜드 사람이지요. 한눈에 알겠군. 나도 오래전에 그곳을 떠나긴 했지만 사람 얼굴만 보면 알 수 있어. 그런데 지금 형편이 꽤 좋지 않아 보이는군요. 샤머스는 조금 놀랐다. 사내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친절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일자리라도 찾으러 온 건가? 그게 아니라 오늘은 동냥을 해서라도 고향으로 돌아갈 길을 만들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리 오시오. 말도 섞어봅시다. 내가 아침 한 끼 정도는 대접할 수 있으니. 샤머스는 감격하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빵과 치즈 그리고 맥주를 받아 먹었다. 따뜻한 음식이 목으로 들어가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사내는 많은 질문을 던졌다. 샤머스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친절한 말투에 마음을 열어 결국 솔직히 털어놓았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사실은 꿈 때문입니다. 그 꿈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수도사가 제게 런던 다리로 가면 보물을 얻게 될 거라고. 사내는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런 꿈은 나도 많이 꿨소. 그러고 보니
지난 열흘 동안 나도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서는 내가 아일랜드 어디쯤 가면 보물이 묻혀 있다고 하더군. 샤머스는 손에 들고 있던 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정말 그러셨습니까? 그래. 낯빛이 창백하고 다 교회 옷을 입은 수도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더니 내가 잘 아는 옛 수도원 어느 무덤 아래 금이 묻혀 있다고 말하더군. 그런데 말이요. 그 무덤 위에는 요즘 어떤 가난한 남자가 초가집을 얹어 지어놓았다고도 했소. 샤머스의 심장은 점점 더 크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마음속에서 외쳤다. 저 사람 설마? 그리고 그의 눈이 조금씩 번들거리기 시작했다. 아니, 정말 그 사람인가? 샤머스는 숨이 막힐 듯한 심정으로 조심스레 물었다. 그 수도원이 있는 곳이 혹시 오래된 아일랜드의 그곳이 맞습니까? 그 무덤 위에 누군가 막 초가집을 얹어지어 살고 있다는 그곳이요? 사내는 샤머스를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묻기 전에 먼저 말해보시오. 자네는 어느 지역에서 왔소? 샤머스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저는 오래된 모너엔 지역에서 왔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내가 꿈속에서 들은 곳은 클레어 지역이었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샤머스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클레어? 지금 클레어라고 하셨습니까? 샤머스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얼굴이 달아올랐고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가 떨렸다. 그의 눈앞에 있는 사내가 누구인지 더 이상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사내는 몸을 움찔하며 뒤로 물러서며 물었다. 자네, 왜 그러오? 샤머스의 목소리는 터져나오듯 떨리고 있었다. 그러면 당신은 내 어머니의, 내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고 우리를 집에서 내쫓고 내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사람, 내 저주받은 외삼촌이 분명하군요. 사내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뭐라고? 자네가 누구라고? 샤머스는 더는 참지 못하고 지팡이를 휘둘렀다. 사내는 피하지 못하고 맞아 바닥에 쓰러졌다. 그 충격에 허둥지둥 몸부림치며 바닥을 찍었다. 샤머스는 그 위에 올라서며 씩씩거리며 말했다. 맞아, 나는 샤머스 댐풋이다. 당신의 조카다. 당신이 내 어머니를 울리고 죽음으로 몰고 우리를 거리로 내쫓은 바로 그 조카. 사내는 일어나려 했지만 샤머스가 누르고 있었다. 기다려라.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다. 당신은 아일랜드에서 불법 밀수에 손을 대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지.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지. 당신 머리에는 아직도 현상금이 걸려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사내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샤머스는 손에 있는 굵은 밧줄을 집어들었다. 가게 한쪽에 걸려있던 밧줄이었다. 좋다. 지금부터 당신은 여기 묶여있게 될 거다. 그는 밧줄로 사내의 손과 발을 단단히 묶었다. 사내는 버둥거렸지만 샤머스의 굳은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이제 아버지가 쓰던 그 돌판을 들어 올릴 거다. 당신이 꿈에서 본 그 금을 꺼낼 거다. 그리고 당신이 감히 따라와 보겠다면 당신이 도망친 그 나라의 법에게 바로 넘길 것이다. 사내는 외쳤다. 샤머스, 기다려라. 그 금은. 하지만 샤머스는 이미 행동을 서둘렀다. 그는 가게 안으로 사내를 끌고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열쇠를 창밖으로 템스강 너머로 던져버렸다. 사내는 안에서 소리쳤다. 샤머스, 샤머스. 그러나 샤머스는 벌써 도망치며 말했다. 좋은 아침 되십시오, 외삼촌.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거리로 뛰쳐나왔다. 가게 안에서 외삼촌이 발버둥치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샤머스는 곧장 말 한 피를 샀다. 외삼촌의 돈주머니에서 떨어진 금화 덕분이었다. 주인은 그를 의심스럽게 보았지만 돈을 받고 더 묻지 않았다. 샤머스는 말에 올라타 곧장 런던을 빠져나갔다. 지금 가장 급한 건 외삼촌보다 먼저 수도원에 도착하는 것뿐이다. 그는 사력을 다해 말을 몰았다. 브리스톨에 도착했을 때 마침 아일랜드로 향하는 배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바람이 없어 떠나지 못한 상태였다. 샤머스는 배의 선원들에게 사정하며 말했다. 제발 태워만 주십시오. 일을 해서라도 가겠습니다. 그는 선장의 허락을 받아 배에 올랐다. 배는 한참 동안 바람이 없어 정박해 있었고 샤머스는 선실 아래에서 밤새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부디 바람이 불게 해주십시오. 한참 후 갑자기 함성 소리가 들렸다. 샤머스는 갑판으로 뛰어 올라갔다. 배의 돛이 올라가고 있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부두 쪽에서 한 사람이 미친 듯이 뛰어오고 있었다. 샤머스는 단번에 그 얼굴을 알아보았다. 외삼촌이었다. 외삼촌은 배를 향해 소리쳤지만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에 섞여 들리지 않았다. 배는 이미 떠나고 있었고 배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작은 배 한 척이 부두에서 뛰쳐나왔다. 외삼촌이 배에 올라타 있었다. 샤머스의 심장은 내려앉았다. 안 돼. 저 사람이 나를 쫓아온다. 그는 밤새 갑판 위를 떠나지 않고 바다 저편을 바라보며 외삼촌의 배가 따라오지 않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아침이 밝을 무렵 그는 끝내보고 말았다. 외삼촌이 탄 배가 바로 뒤에서 그들을 뒤쫓고 있었다. 샤머스는 밤새 눈을 거의 붙이지 못한 채 갑판을 지켰다. 바람은 세차게 불었고 배는 빠르게 아일랜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샤머스의 마음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다. 뒤편에서 따라오는 배의 돛이 어둠 속에서 어른거릴 때마다 그의 심장은 조여오는 듯했다. 그는 파도 사이에서 흰 돛이 나타날 때마다 움찔했고 그때마다 몸을 일으켜 밧줄을 강하게 움켜쥐며 흔들리는 배 위에서 중심을 잡아야 했다. 피곤이 눈가를 짓누르며 고개가 툭 떨어지면 그 짧은 순간의 꿈속에서도 그는 외삼촌의 배가 갑자기 옆으로 다가와 자신을 덮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다 놀라 눈을 뜨면 그는 다시 어둠 속 바다를 노려보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러다 먼동이 틀 무렵 하늘이 희끄무레해지고 바람의 냄새가 바뀔 무렵 그는 마침내 희미한 대지를 보았다. 아일랜드의 해안이었다. 배는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었고 선원들은 닻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샤머스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토록 돌아오고 싶던 고향 땅이 눈앞에 있었다. 그는 갑판 난간에 손을 얹고 기도하듯 속삭였다. 제발 저 자식이 따라붙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그의 절망적인 바람은 오래가지 못했다. 뒤편을 돌아본 순간 그는 또렷하게 보았다. 뒤따라오던 배가 이제는 단 몇 갈래의 밧줄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것을. 외삼촌의 배도 곧 도착할 것이 분명했다. 샤머스는 배가 닻을 내리기도 전에 바닷가로 뛰어내렸다. 발목까지 물이 튀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포구에 묶여있던 말을 빌려 타며 외쳤다. 제발, 제가 돌아올 때 돌려드리겠습니다. 급합니다. 그는 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말에 올라타 달리기 시작했다. 해안 도로는 한동안 평탄했다.
샤머스는 온 힘을 다해 말을 몰았다. 등 뒤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는 외삼촌이 뒤따라오고 있을 거라는 확신만으로 채찍을 더 세게 내리쳤다. 한참을 달리던 중 길은 천천히 위로 올라갔다. 주변은 황량한 늪지와 벌판뿐이었다. 언덕 꼭대기에 다다르자 그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즉시 커졌다. 멀리서 언덕 아래를 올라오는 말 한 필이 보였다. 아침 햇살에 번쩍이며 솟구치는 모습은 누구의 것인지 너무나 명확했다. 외삼촌이었다. 샤머스는 숨을 헐떡이며 다시 말에 채찍을 쳤다. 말은 숨을 몰아쉬며 다시 전속력으로 달려갔다. 산길은 굽이쳤고 오르막과 내리막이 이어졌다. 둘 사이의 거리는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를 반복했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 길은 점점 좁아지고 울퉁불퉁한 바위들이 많아졌다. 샤머스는 앞만 보고 달리다가 갑자기 말이 발을 헛디디는 느낌을 받았다. 말이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말은 비틀거리며 앞으로 넘어졌다. 샤머스는 그대로 땅바닥에 튕겨나갔다. 땅에 부딪힌 충격이 그의 머리를 울리고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다. 하지만 그는 간신히 몸을 일으키려 노력했다. 귀에는 말이 숨을 몰아쉬며 일어나지 못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떨어지는 돌굽 소리가 바위를 때리며 울려 퍼졌다. 샤머스는 고개를 들어 올려 바라보았다. 그의 시야에 말 위에서 내려오며 권총을 겨누고 있는 외삼촌의 모습이 보였다. 거기서라. 외삼촌의 목소리는 낮고 가늘었지만 오싹할 만큼 또렷했다. 샤머스는 비틀거리며 몸을 뒤로 밀었다. 외삼촌은 권총을 겨눈 채 다가오며 말했다. 이건 단순히 보물 때문만이 아니다. 네가 내게 휘둘렀던 그 지팡이 때문도 아니다. 내 입 하나만 열리면 내 목숨이 끝난다. 그러니 네가 먼저 죽어야 한다. 샤머스는 숨을 몰아쉬며 속으로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 제발 단 한 번만 나를 도와주소서. 금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남겨질 아내와 아이들 때문입니다. 제발. 외삼촌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겼다. 찰칵. 총은 불발이었다. 샤머스는 본능적으로 외삼촌에게 달려들었다. 둘은 뒤엉켜 바닥으로 굴렀고 바위가 몸에 부딪히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렸다. 외삼촌은 다시 총을 쥐고 몸부림쳤지만 샤머스가 그의 손목을 움켜쥐며 밀어냈다. 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샤머스는 외삼촌을 제압하고 그의 위에 올라탔다. 숨이 턱까지 찼지만 그는 손을 들어 그를 내리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었다. 당신은 그래도 내 어머니의 피를 이은 사람이다. 내가 당신의 피를 제 손으로 흘리지는 않겠다. 대신 그는 자신의 말에서 떨어진 굵은 가죽 재갈과 안장끈을 주워 외삼촌의 팔과 다리를 강하게 묶었다. 풀릴 수 없도록 몇 번이고 감고 또 감았다. 외삼촌은 저항할 힘도 없이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샤머스는 그의 귀에 대고 말했다. 여기 이렇게 누워 있어라. 내가 금을 찾아온 뒤 너를 데려갈 사람을 부르겠다. 그들은 네가 도망치지 못하게 잘 돌봐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돌려 멀리 보이는 무너진 수도원을 가리켰다. 저기 당신이 꿈에서 본 그곳, 내가 태어난 집의 마지막 남은 보금자리. 그 돌판을 내가 들어 올릴 것이다. 샤머스는 외삼촌의 말에 올라타 급히 헤어졌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돌판 아래 있는 금, 내 가족을 살릴 희망이 거기에 있다. 샤머스는 외삼촌의 말을 몰고 거친 길을 향해 달렸다.
산바람이 뺨을 스치고 낯익은 풀 냄새가 코끝에 닿자 그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멀리서 무너진 수도원의 윤곽이 보였다. 석양빛이 오래된 벽 틈 사이로 스며들며 붉고 황금빛이 섞인 빗줄기를 뿜고 있었다. 그는 거의 울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말은 이미 지쳐 있었지만 샤머스는 멈출 수 없었다. 바람이 휙 지나가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고 수도원의 그림자가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비로소 말이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버텨다오. 딱 여기까지만. 그의 말은 그 부탁을 채들을 수 없었다. 말은 마지막 한 번 크게 숨을 몰아쉬고는 그대로 무릎을 꿇으며 쓰러졌다. 샤머스는 말 위에서 굴러 떨어졌지만 이번엔 오래 누워있지 않았다. 그는 거의 기어가듯 수도원 문이 서 있던 넓은 아치 아래로 몸을 밀어넣었다. 그 순간 오두막 안에서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노린이 방금 다녀갔어요. 당신이 아침 일찍 떠났다고. 그런데 아내 낸스였다. 그녀는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희미한 달빛 아래에서 샤머스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눈은 놀람과 기쁨이 뒤섞여 있었다. 샤머스는 숨을 몰아쉬며 그녀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아내를 껴안고 아기를 품에 안고 얼굴을 여러 번 어루만졌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순간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시선이 난로로 삼았던 돌판을 향해 있었다. 그 돌판은 수도사처럼 생긴 인물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샤머스는 벌써 그 아래에 무언가 있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으로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주변에 놓이던 크고 거친 돌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힘껏 들었다. 아내는 놀라 그의 팔을 잡았다. 샤머스, 무슨 짓을 하려는 거예요? 당신, 방금 돌아온 사람이. 샤머스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떼어내며 말했다. 낸스, 잠깐만. 지금 아니면 안 돼. 그는 돌을 머리 위까지 들어 올린 후 그대로 내리쳤다. 쿵! 돌판이 조금 금이 갔다. 샤머스는 다시 내려치려 했다. 샤머스, 당신 제정신이에요? 낸스는 놀라 울먹이며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샤머스는 멈출 수 없었다. 이번에는 돌을 더 크게 들어 다시 내리쳤다. 쾅! 딱딱한 돌판에 길게 금이 생겼다. 세 번째로 내리쳤을 때 균열이 번져나가며 커다란 파편들이 떨어져 나갔다. 마침내 돌판이 산산조각 나며 바닥 아래가 드러났다. 샤머스는 손을 바닥 틈으로 넣었고 그의 손끝에 딱딱한 금속이 닿았다. 숨을 들이마시며 그는 그것을 끌어올렸다. 그의 손에 잡힌 것은 흙먼지로 얼룩져 있지만 묵직한 황금빛이 스며나오는 오래된 항아리였다. 그는 항아리를 뒤집었다. 혹시 실수라도 한 듯한 그의 표정이 곧 경악으로 바뀌었다. 손바닥 위로 쏟아진 것은 오래된 금화였다.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며 바닥에 떨어지는 금화들은 밤빛을 받아 번쩍거렸고 내내 어둠에 갇혀있던 수도원의 폐허는 그 순간만큼은 금빛, 반짝임으로 가득해졌다. 샤머스는 숨을 쉴 수도 없을 만큼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황금 항아리를 붙잡고 낸스를 향해 외쳤다. 낸스, 이게 무슨 소리로 들려? 그는 손 가득 금화를 꺼내 그녀 앞에서 흔들었다. 금속에 부딪히며 울리는 소리가 방 안에 가득 퍼졌다. 낸스는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힘없이 털썩 주저앉았다. 샤머스, 정말 이게... 샤머스는 날뛰듯 소리쳤다. 금을 찾았어. 그는 들고 있던 금화를 하늘로 던지며 소리쳤다.
낸스는 입을 가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샤머스는 곁에 있던 돌 의자를 발로 밀쳐 치우고 남은 바닥을 파내기 시작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그의 앞에는 금화가 가득한 항아리들이 또 나타났다. 하나를 꺼낼 때마다 바닥에서 울리는 금소금이 그들의 가슴을 두드렸다. 샤머스는 미친 듯이 웃기 시작하며 외쳤다. 낸스, 이제 끝났어. 이제 더는 굶지 않아도 돼. 아이들도 이젠. 그는 말을 잇지도 못한 채 다시 항아리를 껴안고 흐느꼈다. 그날 밤 폐허가 된 수도원 안에는 한 가난했던 가족의 울음과 웃음 그리고 금속이 부딪히는 밝은 소리가 뒤섞여 밤이 깊도록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뒤로 샤머스와 낸스 그리고 아이들은 다시 부모가 살던 집으로 돌아가 평생 안정되고 풍족한 삶을 살며 행복하게 지냈다. 외삼촌은 이후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렇게 경쟁하는 몽상가들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한밤의 예언으로 시작된 두 남자의 긴 여정은 마침내 한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었네요. 꿈을 좇는 마음이 서로를 갈라놓기도 했지만 그 끝에서 샤머스는 가족을 지켜낼 힘과 희망을 찾아냈어요. 폐허 속에서 반짝이던 그 금빛처럼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빛으로 남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